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한국 버튜버 팬덤이 터트린 3대 병크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버추얼 유튜버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 버튜버인 키즈나 아이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키즈나 아이가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는 평범한 유튜버가 아니라 버추얼 유튜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버추얼 유튜버가 정의가 되었고, 이후에 많은 버추얼 유튜버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크게 유행하게 된 이유는 이제 호로라이브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호로라이브 키리누키들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버추얼 유튜버 팬덤이 커지게 되고 그 문화가 많이 퍼지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팬덤이 커지면 그 팬덤 내에서도 병신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이 생깁니다. 그런 놈들이 이제 했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키리누키 수익화 논란이 있어요. 일단 키리누키가 뭐냐면 호로라이브의 버추얼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제 잘라내가지고 번역하고 편집하고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일단 1시간 이상 하는 방송을 다 보기에는 뭐 시간이 모자라고 지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방송에서 정말 재밌는 부분, 게다가 일본어로 하는 방송인데 그거를 또 자막 달아가지고 번역을 해주니까 일본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혹은 일본어를 알지만 그 방송을 다 챙겨보기 힘든 사람들도 쉽게 보고 즐길 수가 있으니까 크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키리누키를 만들면서 유튜브에서는 이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며 광고 수익을 얻거나 슈퍼챗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키리누키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키리누키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일본의 히로유키라는 한 유튜버가 자기 영상은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된다 이렇게 공언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영상에서 재밌는 부분만 잘라내가지고 재밌게 편집해서 자기 채널에 올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저작권 영상을 이제 자유롭게 허가를 내린 사람 또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면, 원래라면 자기 1시간짜리 방송을 재밌는 부분을 하이라이트 편집을 하려면 자기가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신다면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공언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얻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버튜버 업계에서도 우리 영상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응? 니들이 버튜버를 좋아하는 만큼 마음대로 갖다 써가지고 우리를 많이 홍보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키리누키를 허가를 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오타쿠들이 버튜버 내가 좋아하는 방송인의 재밌는 부분을 다른 오타쿠들한테도 알리고 싶어서 열심히 키리누키를 하고 그 키리누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제 갓 버튜버를 보기 시작한 놈들이 니들이 버튜버가 좋아서 키리누키를 하는 거라며 너는 왜 그걸로 돈을 버냐? 그거는 원 저작권 영상을 가진 거는 버튜버의 영상인데 왜 니가 그 버튜버 영상으로 돈을 버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듭니다. 얘네들은 그 홍보 효과를 위해 가지고 키리누키를 하라고 허가를 내린 상태예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일개 오타쿠 새끼가 왜 키리누키를 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서 진짜 팬심이라면 그걸로 수익 창출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로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난을 당한 키리누키를 하는 사람들이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수익 창출을 하는 거에 관해 가지고 그게 마치 죄악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너네들 너 키리누키 하면서 수익 창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다 난 절대 수익 창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치를 떨었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호로라이브나 다른 이제 버튜버들도 마찬가지로
키리누키를 허가를 했고 키리누키를 통해 가지고 수익화를 하는 거에 관해서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호로라이브는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수익 창출 하는 거 허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창작 가이드에는 이제 키리누키 영상뿐만 아니라 동인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일본의 오타쿠 업계에서는 2차 창작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2차 창작으로 인해 가지고 오타쿠 업계가 커졌기 때문에 그 2차 창작이 메인이 행사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오타쿠 행사예요. 코미케가 바로 이 동인지를 자기들이 그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아마추어들이 그리고 여러 오타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복장을 입고 즐기는 코스프레 그 문화들이 오타쿠 산업을 키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로라이브가 2차 창작을 금지시키면 오타쿠 업계에 반발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리누키 또한 수익 창출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얘네들은 애초에 금지한 적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익화를 하는 거에 관해 가지고는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팬심이라서 뭐 돈 벌 생각 없다 이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좀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익화된 채널은 광고가 붙거든. 그래가지고 클릭해서 영상을 좀 보려고 하면 갑자기 30초 동안 광고가 뜨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수익 창출 안 해놓은 채널에 관해서는 내가 클릭을 하면 광고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얘는 키리누키 하면서 그 돈 벌어보겠다고 남의 영상 갖고 와가지고 편집해가 올리는 주제에 광고까지 달았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꼴받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광고 수익 창출을 신청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안 해놓더라도 무조건 전부 다 광고가 붙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 창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몰래 수익 창출을 하는 애들이 또 생겼고 만약에 이제 수익 창출을 했다는 게 들키게 되면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쟤는 키리누키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했다 이런 식으로 욕을 쳐먹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마치 키리누키는 이제 수익 창출을 안 하는 게 정답이고 진리고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호로라이브가 키리누키 금지한 것처럼 키리누키에는 호로라이브가 키리누키로 인해 가지고 수익 창출을 금지한 것 마냥 떠들어댔다 이거죠. 키리누키라면 당연히 수익 창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딴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쥐들이 정한 룰을 마치 그게 진짜 공식 룰인 것처럼 타인한테 강요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처해대면서 악플을 존나게 달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 가지고 많은 오타쿠들이 호로라이브한테 문의를 많이 했어요. 저 채널은 키리누키 채널인데 수익 창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신고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2차 창작에 키리누키가 포함된다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수익 창출 하든 말든 그거 하드면 우리한테 홍보 효과로 돌아오니까 마케팅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거 허가한다 키리누키 하고 수익 창출하고 마음대로 해라. 얘네들은 전혀 제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별나라 오타쿠 새끼들이 키리누키가 수익 창출을 한다 이러면서 존나게 비난을 했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2차 창작 가이드라인에 수익 창출하더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물어제끼니까 이제는 대놓고 키리누키 동영상도 해도 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원래는 2차 창작에 포함되는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아예 키리누키 동영상이라고 명시를 해놓습니다. 이 정도로 적어놓으면 착각 안 하겠지 이런 거죠. 어쨌든 하도 오타쿠들이 빡대가리라서 별난 오타쿠들이 난리를 쳐내니까 수익 창출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 별난 오타쿠 새끼들이 지들이 과거에는
키리누키 수익 창출하는 거 존나게 비난해놓고 요런 식으로 대놓고 이제 설명문을 바꿔주니까 가이드라인을 수정을 해주니까 옛날에는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요런 식으로 입을 쳐털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어이가 없는 빡대가리들이에요 진짜. 그 외에 두 번째 사건은 뭐가 있냐, 이제 버튜버 안에 사람은 없다 요런 말이 있어요. 일단 버추얼 유튜버는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게 공식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캐릭터 그 자체지 안에 사람은 없어요 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면 전문적으로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 성우가 있어요. 그런데 버튜버는 안에 사람을 연기하는 성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저는 안에 사람 없어요, 저는 이 캐릭터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설정입니다. 설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즐기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별난 사람들이 있죠. 아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내 사람에 대해서 들춰내고 그 아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지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괜찮은 거예요. 아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고 아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 정보가 없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버추얼 유튜버의 아래 사람은 기존에 성우로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1세대 버튜버들은 그냥 성우들한테 의뢰를 해서 캐릭터 연기를 부탁했고 2세대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에 활동을 하면서 뭐 우타이테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방송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어도 아 그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의 방송을 보던 사람들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버튜버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로컬 룰입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버튜버 방송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봅니다. 근데 방송에 가서 너 아내 사람 누구누구지 라고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방송 채팅창을 어지럽히는 게 룰 위반이지, 그 방송에서 이야기 안 하고 딴 데서 이야기하고 우리들끼리 알고 아랫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방송에 대한 이해도도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방송인 또 아랫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지들이 대놓고 입으로 이야기 안 할 뿐이지. 왜냐? 회사의 계약 조건에 아랫 사람에 대해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송인을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은 아랫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이해도도 있고 아랫 사람의 트위터도 팔로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 팔로우 해가지고 아랫사람의 트위터의 이야기도 듣고 방송인의 트위터도 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이제 현실을 살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지금 그래가지고 이후에 방송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마치 아랫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죄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놈들은 대부분 아랫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들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이거죠. 지들은 알면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보를 차단하고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이딴 식으로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에요.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인데 그거에 관해 가지고는 이 사람이 알고자 하는 그 호기심을 막을 권리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내 사람에 대한 관심 또한 사랑이고 그 관심 또한 존중받아야 될 시청자의 권리다 이거죠. 왜 내가 좋아하는 방식에 관해 가지고 니들이 토를 다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그 버튜버를 어떻게 좋아하든지 간에 일개 오타쿠가 참견할 바는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
아내 사람의 트위터 계정을 공개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버튜버의 팬들이 아내 사람의 계정 또한 팔로우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중 과금을 유도한다 이겁니다. 왜냐, 아내 사람의 수익은 자기가 그냥 다 먹는 거거든. 그런데 버튜버로서의 수익은 회사랑 나눠야 되기 때문에 버튜버가 유명해질 만큼 아내 사람인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 사람조차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활동하는 버튜버도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버튜버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 아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내 사람을 좋아하는 거를 막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그 아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아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는데 별난 오타쿠 새끼들이 그게 마치 죄악인 것처럼 아가리를 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아내 사람 또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자격이 없는 오타쿠 새끼들인데 아가리를 여태껏 계속 털어왔고 지금 또 털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 사람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입을 존나게 털어요. 그런데 키류코코가 은퇴하니까 귀신같이 K손을 팔로우를 했죠. 아내 사람은 없다, 아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랬던 놈들이 어떻게 K손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까요? 이상하죠. 게다가 루시아 사건 때는 미케네코를 또 귀신같이 팔로우를 해요. 아내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루시아가 죽었으면 미케네코도 모른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아내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랬던 놈들이 왜 아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루시아랑 키리코코가 은퇴했을 때는 가지게 됐는지 왜 이렇게 태세를 전환하게 됐는지 상당히 의아하다 이거죠. 게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떠벌리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알고 싶지 않은 걸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니 무슨 어이가 없죠. 아내 사람이 연기하는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 사람의 외모가 이쁘든 못생겼든 간에 캐릭터에 대한 사랑과는 별개입니다. 그쵸? 캐릭터를 좋아하며 캐릭터를 연기해주는 아내 사람을 좋아하진 않더라도 감사한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의 목소리로 연기하는 거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와 팬 서비스로 우리가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커진 거잖아. 그런데 왜 아내 사람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아내 사람의 정보를 알고 싶지 않았는데 너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못생긴 여자 얼굴 봐가지고 싫어졌다, 실망하게 됐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새끼들이 더 나쁜 거다. 그런 애들이 외모 지상주의고 그런 애들이 개씹 악질인 겁니다. 아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아내 사람도 좋아하고 아내 사람이 못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연기해준 캐릭터에 대해 가지고는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람은 없다 이런 새끼들이 특히 악질적인 이유가 왜 아내 사람과 캐릭터를 그렇게 동일시 취급해가지고 아내 사람이 2D 캐릭터랑 똑같이 생길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쳐보고 왜 못생겨서 실망을 하고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진짜 존나게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지들 말이 존나게 모순 덩어리라는 것도 이해 못하는 빡대가리들이다. 개소리만 존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들 마음이야. 지들 또 아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봐놓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욕하고 이런 개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아내 사람은 관심을 갈구합니다. 자기가 연기하는 버튜버 캐릭터뿐만 아니라 자기 또한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일단 뭐 버튜버는 표면적으로는 아내 사람은 없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 캐릭터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회사에서 2D 캐릭터를 그렇게 동일시 취급해 가지고 아내 사람의 정보를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람은 없다 이런 새끼들이 특히 악질적인 이유가 왜 아내 사람과 캐릭터를 그렇게 동일시 취급해 가지고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내 방송 이 캐릭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아랫사람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입을 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아랫사람과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아랫사람의 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캐릭터를 연기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얘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사람인 경우는 그 계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둘 다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래 사람에 대해서도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드러내는 애들도 있다 이거죠. 뭐 대표적으로 페코라, 마츠리, 라프라스, 노엘, 메루 이런 애들이 아래 사람에 대해서 은근슬쩍 어필하고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 이거죠. 페코라 같은 경우에는 페코라로 데뷔하고 나서 아래 사람에 대한 활동은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페코라가 기존에 자기 개인 방송일 때 시청자들한테 내가 버튜버로 활동하게 됐는데 어떤 이름인지는 니들한테 알려줄 순 없고 그치만 힌트를 줄 테니까 반드시 나를 찾아내 가지고 내 방송을 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과거의 팬들 또한 소중히 여겼었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버튜버도 사람이고 아랫 사람이 없다는 거는 표면적인 설정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랫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그 방송인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버튜버는 그래도 캐릭터고 회사가 관리하는 계정이다 보니까 자신의 솔직한 마음 같은 경우를 뭐 털어놓을 창구로는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랫사람의 계정으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애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버튜버 방송만 보는 애들은 얘가 갑자기 요즘 방송을 왜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아랫사람 계정을 팔로우 해놓은 애들은 아 얘가 최근에 이런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하는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방송에서는 그렇게 밝은 모습 보여주더니 사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내면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아내 사람 또한 자기의 이런 고민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리스너들한테 기대는 모습 또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죄가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뭐냐, 한국어 쓰지 말라라는 논란이 있었죠. 일단 버튜버들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본 버튜버 방에서 한국어 채팅, 한국어 슈퍼챗을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됐었어요. 이유가 뭐냐, 왜 일본인 방송에서 한국어를 쓰냐, 보기 역겹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애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 한국인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는 실제 우익 오타쿠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쇼 마린의 방송에서 한국어 슈퍼챗이 막 떴을 때 이제 호쇼 마린이 번역기 돌리면서 아 이거 한국인이 쓴 그거구나 이러면서 뜻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한국인 팬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말하 이제 한국어로 이제 이야기해준 짧게 한마디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팬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우익 놈들도 호쇼 마린이 한국어 말한다고 해가지고 짜증난다. 한국 놈들 다 차단해야 된다. 한국 애들한테 아양 떨지 마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한국 놈들 또한 이제 왜 한국인한테 그 호쇼 마린한테 한국어를 시키냐 역겨운 놈들아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이겁니다. 물론 악질적인 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과 전혀 관계없이 뭐 노무현이라든지 정치 드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시키는 애들이 있었죠. 그런 애들은 악질이라서 차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그냥 한국어를 쓰고 한국어 닉네임을 가지고 슈퍼챗을 쓰는 거를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마치 그게 제약인 것처럼 최소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일본어로 슈퍼챗을 하는 노력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짓거리는 놈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써서 슈퍼챗을 하든 뭐 채팅을 하든 그거는
방송인이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권리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로 슈퍼챗을 쓰고 한국어 채팅을 하면 뭐 도배가 아니고 방송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너를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 굳이 숨기고 죄진 기분이 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게다가 한국어 채팅이 떴을 때, 한국어 슈퍼챗이 왔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얘의 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얘가 한국인들을 소중히 여겨준다면 그만큼 그 모습이 좋게 평가가 돼가지고 많은 한국인들이 아 얘는 한국인을 좋아하는구나, 한국인한테도 친절한 팬 서비스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구독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한국인 슈퍼챗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어쨌든 방송 룰로서 방송인이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언어로 채팅 치던 간에 전혀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인이 금지하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은 룰을 지들 멋대로 정해가지고 오타쿠 새끼들이 강요를 하고 그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악플을 쳐 달아댔다 이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뭐가 문제냐, 오타쿠 새끼들이 멍청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온갖 것들이 불편한 메갈이나 페미니스트 애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마음대로 정한 로컬 룰이 마치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룰인 것 마냥 남들한테 강요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욕설과 비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정한 룰이 정의인 것 마냥 자기들은 지키니까 그거 이제 자기들이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키지 않는 애들을 마치 무개념인 것처럼 심한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한다 이거예요. 심한 욕설과 비난 자체가 얘네들이 개념 없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들은 마치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겨웠다 이거예요. 개씹 악질 팬덤이 따로 없었다 이겁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버튜버 방송 볼 때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 같은 게 있어요. 뭐 도배를 하지 않는다, 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방송 보는 사람들끼리 채팅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방송을 보는데 다른 방송인의 이름을 꺼내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방송인이 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전서구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런 등등의 룰들이 기본적인 버튜버의 방송의 룰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이런 룰은 지켜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버튜버만 해당되는 룰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인들한테 적혀져 있는 룰이다. 그런데 뭐 이 룰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룰을 안 정해놓은 경우도 있고, 자기는 뭐 다른 사람 방송인 이야기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방송을 즐겨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 룰로서 이런 내용들을 정해놓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방송을 볼 때 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볼 때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십덕후 새끼들이 정한 지들 마음대로 정한 로컬 룰입니다. 그런 건 남한테 강요하지도 말고 그런 거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즐기는 방법이 틀릴 뿐이지 여러분이 정한 룰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욕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호로라이브는 키리누키 수익화를 금지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자꾸 과거에는 금지했는데 이제는 풀렸다 이딴 개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리누키로 돈을 버는 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벌고 싶으면 수익화하고 벌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왜 수익화했냐 이러면서 비난할 필요도 없고 수익화하는 거에 관해 가지고 죄진 기분이 들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죄가 아니에요.
아랫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버튜버를 즐기는 정당한 권리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즐기세요. 그걸 가지고 방송 가가지고 막 방해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새끼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 새끼들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고 죄송한 마음 들 필요도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한국어 채팅 또 슈퍼챗을 한국어로 보내는 것도 닉네임을 한국어로 하는 것도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등신 같은 십덕후 팬덤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새끼들의 룰은 그 새끼들이 마음대로 정한 룰이에요. 들을 필요가 전혀 없고 금마들 룰을 이제 어겼다고 해가지고 죄진 기분이 들 필요도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